저는 현재 서울에 살고 있지만 원래 고향은 경주입니다. 그래서 명절마다 항상 경주에 내려갔었고 그때마다 KTX를 이용했습니다. 4년 전에 차를 구매하기 전까지는요. 차를 구매하고 나서는 KTX를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좋은 점들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특히 많은 짐을 가지고 가야 할 때는 차로 이동하는 게 너무나 큰 장점이더라고요. 그런데 차를 운전해 고향을 내려갈 때면 한 번쯤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로 이동할 시 KTX를 타는 것보다 얼마나 저렴할까. 그래서 이번 참에 궁금증도 해결할 겸 재미있는 드라이브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역 구간별로 운전하면서 비용과 시간들을 계산해보기로요. 또 마침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는 하이브리드입니다. 강원도 국도를 천천히 달릴 때는 연비가 30도 넘게 나왔던 차죠. 하이브리드의 장점을 살려서 가능한 최고의 연비로 유류비를 절약해볼 겁니다. 물론 네이버 지도로 확인도 가능하겠지만 저는 직접 확인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번 콘텐츠에서는 조금 특별한 이벤트를 계획해봤는데요. 바로 경주에 계신 어머니께 깜짝 방문을 해볼 겁니다. 이렇게 갑자기 연락 없이 어머니를 찾아가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궁금하네요. 일요일 아침 일찍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가능한 교통정체를 피해서 부산까지 빨리 가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 목적지는 광명역이네요. 갈 때마다 거리랑 연비, 시간 다 계속 초기화하면서 갈 거고, 그러면 거리랑 시간 나오고 기름값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원효대교를 건너고 있습니다. 새벽 일찍 나와서 차가 없는 건 되게 좋다. 저번 2호선 콘텐츠 때처럼 굳이 철로를 따라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시속 300km를 달리는 KTX와 같은 경로를 달리는 것은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내비가 안내하는 가장 빠른 경로를 가는 게 더 효과적인 비유가 될 것 같았어요. 이날 광명역으로 주행은 여의도를 거쳐서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갔는데 언뜻 철로와 비슷하게는 가더라고요. 그리고 교통량이 많지 않아서 광명역까지는 생각보다 수월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광명역에 곧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좋은 연비와 좋은 시간대로 도착한 것 같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 광명역이 보이기 시작했고 주차장 앞에 도착해서 주행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이날도 주행거리와 연비, 휘발유 가격을 합산해 유류비를 계산했는데요. 서울역에서 광명역까지 차로 가는데 걸린 시간은 34분이었고 2,184원의 비용이 나왔습니다. KTX보다 15분 정도 더 걸렸고 비용은 6,216원을 세이브했네요. 광명역은 안양시와 광명시 경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위치가 애매해서 KTX 정차역치고 수요가 매우 저조하다가 교통연계 등 접근성 개선을 한 후에는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 경기 서남부 쪽이나 안양권 지역 주민들에게 유용한 교통수단 역할을 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주행 기록을 초기화하고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두 번째 목적지는 천안 아산역입니다. 이제 고속도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동차로 가는 비용은 톨비가 얼마 나오는지도 계산을 좀 해야 돼요. 비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날씨가 왜 이 모양이야.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와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평택 제천 고속도로를 타는 방법, 두 번째는 국도로 빠지는 방법이었는데 저는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빨리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요금 3,500. 왜 이렇게 많이 나와? 결국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빗방울이 굵어지네요. 안타깝습니다. 여기는 평택대교네요. 오늘 만약에 날씨 좋았으면 여기도 되게 장관이었겠다. 비 오는 거 봐. 현타온다. 제가 이날 실수한 게 있다면 서울 쪽 일기예보만 봤다는 겁니다. 충청도 지역은 호우주의보가 내려온 상황이었는데 아마도 이걸 미리 알았다면 저는 1호선 따라가기를 하지 않았을까. 여기가 천안 아산역 입구인가 보네요. 광명역에서 천안 아산역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은 1시간 9분이었고 총 9,641원의 비용이 나왔습니다. KTX보다 48분 정도 더 걸렸고 비용은 1,959원을 세이브했는데 이 정도면 KTX 가성비가 꽤 좋은 구간인데요. 서울역에서 직행을 했을 때를 예상해보면 자동차로는 1시간 43분에 11,357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더라고요. 천안 아산역이라는 역 명칭은 천안시와 아산시 간의 갈등이 느껴지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 역이 만들어지는 과정 동안 명칭에 대한 많은 분쟁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분쟁과는 별개로 수도권 전철 1호선 아산역과 붙어있는 등 주변 교통이 좋은 편이고 출퇴근용으로도 꽤 많은 수요가 있어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훌륭한 교통수단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목적지는 오송역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여기서 중단할까 고민도 했지만 일단 충청도 지역만 벗어나면 날씨가 풀릴 것 같아서 촬영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마라서 빗길도 운치가 있네요. 좋아요. 오송역으로 가는 길은 국도로 가면 되기 때문에 따로 통행료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매정한 비는 도무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오송역에 다 도착한 것 같아요. 화장실 가고 싶은데 천안 아산역에서 오송역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은 40분 정도였고 2,912원의 비용이 나왔습니다. KTX보다 28분 정도 더 걸렸고 비용은 5,488원을 세이브했네요. 서울역에서 직행을 했을 때를 예상해보면 자동차로는 1시간 53분에 15,757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더라고요. 오송역은 원래 흔하디 흔한 시골 간이역 중 하나였지만 경부 고속선 경로로 확정되면서 운명이 바뀐 곳이었습니다. 또 원래는 청주시의 수요를 담당할 목적으로 지어졌지만 세종시 개발이 결정되면서 이용객 수가 폭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네요. 저는 화장실이 급해서 잠시 여관으로 들어갔다 왔는데 신설이라 그런지 시설은 깨끗했고 관리도 잘 되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로 가기 위해 화장실만 갔다가 얼른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를 당황시킨 것은 주차비였는데요. 회차 시간 없이 깔끔하게 요금을 내야 했습니다. 너무한데? 대전 충북 쪽은 계속 오늘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운전만 해서 갈 수 있으면 좋겠네. 잘 됐어. 흐린 날보다 이렇게 비 오는 게 나. 모르겠다.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입구 영업소를 통과하였습니다. 슬슬 근데 배가 고파지네. 근데 오늘은 점심을 먹을 장소를 미리 물색을 해놨습니다. 거기 갈 때까지는 밥을 안 먹을 거예요. 청주 톨게이트를 지나 향한 곳은 대전역입니다. 대전만 지나면 충청도를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서두르고 싶었지만 오히려 좋다는 저의 말이 씨가 됐는지 미친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태까지 왔던 비는 그냥 워밍업 같더라고요. 아니 적당히 오라고. 나 참 적당히 간격을 유지해야 시야 확보가 될 것 같아요. 아니 이 미친 도로 뭐냐고. 이날 빗길 주행은 아마 제 인생 가장 역대급 운전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물웅덩이가 있어가지고 와 지금 보세요. 길이 다 난립니다. 오늘 정말 위험한 길이네요. 지금 비바람을 맞고 가다 보니까 확실히 연비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운전하다 보니 대전 톨게이트가 보이더라고요. 요금 2,800원이 대전 왔습니다. 저쪽 앞이 대전역 같은데 비가 너무 오고 정신이 없어서 대전역은 찍먹 방문만 하고 지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구간에 비해서 연비도 비교적 안 좋았네요. 오송역에서 대전역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은 43분 정도였고 6,877원의 비용이 나왔습니다. KTX보다 28분 정도 더 걸렸고 비용은 1,523원을 세이브했어요. 여기도 가성비가 꽤 좋은 구간입니다. 서울역에서 직행을 했을 때를 예상해보면 자동차로는 2시간 20분에 22,968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더라고요. 이 정도면 KTX가 상당히 싸게 느껴지는데요. 대전역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철도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규모에 맞게 서울역에 이어 두 번째로 이용객이 많은 역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런 것보다는 대전역 하면 성심당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성심당이 과연 대전역과 계속 상생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대전역을 마지막으로 폭우가 내리는 충청도 지역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가 넘어와서 이제 제발 그만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다음 목적지는 동대구역인데 중간에서 휴게소를 들릴 겁니다. 그 휴게소에서 밥을 먹을 거예요. 동대구로 가는 길에 들릴 곳은 환간휴게소입니다. 제가 굳이 이곳을 가봐야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선정한 EX푸드를 맛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EX푸드 선정 메뉴들을 볼 수 있었고 마침 명표국밥이라는 메뉴가 환간휴게소에 있더라고요. 환간휴게소로 들어왔습니다. 시간은 36분 걸렸습니다. 이거는 대구 가는 시간에 반영을 할게요. 차에서 내려 바로 영표국밥을 주문해봤습니다. 음식은 정말 빠르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영표국밥이거든요. 이영표님이 오셔가지고 이 집 국밥 맛있다 하고 가셔가지고 밑반찬은 김치, 멸치, 소시지, 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밥 건더기로는 고기, 버섯, 당면 등이 눈에 띄더라고요. 살짝 얼큰한데 약간 맹맹한 느낌이 있네요. 간이 살짝 약한 느낌이에요. 먹을만 합니다. 저는 맛있어요. 저는 맛있는데 참고로 미각이 좀 둔한 편입니다. 그래서 미각이 예리하신 미식가분들 입맛에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알고 보니 영표국밥은 백종원 레시피로 유명한 음식이었습니다. 7,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이 인상적이었어요. 밥 먹고 난 후 잠시 눈을 붙이고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비는 조금씩 잠잠해지고 있더라고요. 슬슬 출발해볼까요? 충청도를 조금씩 벗어나니까 비가 좀 적게 오네요. 대전역과 동대구역 사이에는 사실 역이 하나 더 존재하는데 바로 김천 구미역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날은 일정상 생략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것 같은 빗방울도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났나 보네. 아이고야, 미끄러졌나 본데? 뒤에 완전 아작이 났네.
사고 현장을 보니 갑자기 경각심이 생기면서 운전을 더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굳이 사고가 아니더라도 저는 이미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길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지랄났네. 진짜 비가 날 따라다니나 이거 왜 이래? 아까 전 폭우보다 훨씬 심각한 비가 내렸습니다. 이제는 컨텐츠보다 살아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한참을 달려가니 저 멀리 희미하게 톨게이트가 보이기 시작했고 가까이 가보니 북대구 톨게이트였습니다. 원이 분명히 나는 일기예보에 대구는 괜찮다고 돼 있는 걸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날씨가 좋을 줄 알았어. 근데 날 따라다녀. 씁쓸하네요. 그런데 놀랍게도 동대구역에 도착하니 비가 기적처럼 멈췄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미친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대전역에서 동대구역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은 1시간 57분 정도였고 19,299원의 비용이 나왔습니다. KTX보다 1시간 14분 정도 더 걸렸고 비용은 401원을 세이브했어요. 비 때문에 조금 늦게 도착한 감은 있지만 여전히 KTX가 효율이 좋은 구간입니다. 서울역에서 직행을 했을 때를 예상해보면 자동차로는 3시간 13분에 33,957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더라고요. 서울에서 동대구역부터는 가격이 확 뛰는 느낌입니다. 동대구역은 대구의 대표 철도역이자 대한민국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객 순위 넘버 2 자리는 대전역에 내줬지만 열차 정차 횟수는 서울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거대한 역이더라고요. 그만큼 승강장 개수가 많아서 열차를 잘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동대구역을 떠날 때쯤에는 비가 완전 그쳐 있었고 그제야 좀 마음 편안히 운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저의 고향인 경주입니다. 경주로 향합니다. 가서 어머니를 바로 뵐 건 아니고 부산까지 찍고 나가지고 다시 올라오는 길에 뵈려고 해요. 왜냐면 역에서 역까지의 이 시간과 유류비 시간 이런 걸 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역부터 다 찍은 다음에 어머니를 뵈러 가겠다는 게 계획입니다. 깜짝 방문하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은데 나도 생각만 해도 좋다. 고향도 저를 반겨주는 건지 경주 가는 길부터는 날씨가 좋더라고요. 그렇게 경치를 즐기며 운전하다 보니 벌써 경주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요금 3,700원이 왔는데 반갑다. 진짜 오랜만이다. 자동차를 사기 전에는 항상 이 KTX역을 왔다 갔다 했었는데 좀 감회가 새롭네요. 동대구역에서 경주역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은 55분 정도였고 8,162원의 비용이 나왔습니다. KTX보다 36분 정도 더 걸렸고 비용은 238원을 세이브했어요. 이 구간도 가성비 효율이 아주 좋은 편 같은데요. 서울역에서 직행을 했을 때를 예상해보면 자동차로는 3시간 45분에 39,110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더라고요. 동대구역부터는 점점 자동차 이용 금액이 저렴해지는 느낌입니다. 한때 이곳을 자주 이용했던 이용객 입장에서 경주역은 정말 뜬금없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심지나 관광지로 향하는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다고 보기도 힘든데다가 무턱대고 택시를 탔다가는 할증폭탄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머니가 데리러 오지 않으면 집까지 가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었던 기억이 나네요. 만약 계획대로 경주역이 경주 시내를 통과를 했다면 더 이용이 편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사연이 있는데요. 바로 경주 자체가 문화유산 훼손이라는 가불기 때문에 개발을 하기 까다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경주역의 위치는 경주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다음 목적지는 울산역입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울산을 가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경주와 꽤 가까운 거리인데도 말이죠. 지금은 막 엄청 돌아다니는데 저는 어렸을 때 돌아다니던 성격이 아니었어요. 진짜 과거에 내가 미래의 나를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울산역으로 가는 길은 이날 드라이브 중 가장 날씨가 좋았습니다. 기분 좋게 드라이브 하다 보니 금방 울산역에 도착해 있더라고요. 경주역에서 울산역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은 36분 정도였고 2,604원의 비용이 나왔습니다. KTX보다 23분 정도 더 걸렸고 비용은 5,796원을 세이브했어요. 서울역에서 직행을 했을 때를 예상해보면 4시간 1분에 46,799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더라고요. 울산역은 국내 고속철도역들 중 가장 성공한 케이스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합니다. 교통망 특성상 외부로 나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 인접 도시와 행선지 수요가 같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이용객들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여기 중심가에 위치하지는 않지만 울산의 고속열차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한 정거장 남았네요. 목적지는 경부선의 종점 부산역입니다. 부산역 갔다가 경주 오면은 꽤 늦겠는데 생각보다 많이 늦었다. 서울산 톨게이트로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톨게이트를 지나 경부고속도로만 쭉 타고 내려오면 된다고 생각해서 빨리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요. 경부도장 시켜놓고 멍 때리니까 벌써 도착해 있네요. 피곤해. 대동으로 들어가네요.
요금 3,000원이 대동 톨게이트를 통과하고 조금 더 가다 보니 엄청난 정체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톨게이트로 와가지고 정체가 되는 이상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뚫리면 좀 나으려나? 저 너머에도 막히니까 지금 요금 900원이 결제 900원 추가요.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여기는 백양터널이라는 유명한 상습 정체 지역이었습니다. 아, 여기 도로가 합쳐지네 하나로. 이래서 정체가 되는 거였어. 정체 지역을 벗어나 가다 보니 또 톨게이트가 나오더라고요. 3번 연속 결제가 되니 약간 삥 뜯기는 느낌이 납니다. 요금 800원이 야금야금 계속 뜯기는 기분이. 커다란 빌딩이 보이고 얼마 되지 않아 부산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촬영도 좀 할 겸 차를 잠깐 세우려고 했는데 줄 서 있는 차들을 보니 세울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주행 기록만 확인하고 부산역을 벗어났습니다. 울산역에서 부산역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은 1시간 4분 정도였고 8,989원의 비용이 나왔습니다. KTX보다 43분 정도 더 걸렸고 비용도 589원을 오버를 했는데요. 이 구간은 최초로 KTX의 시간과 비용이 모두 승리한 구간이네요. 서울역에서 직행을 했을 때를 예상해보면 4시간 20분에 49,568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더라고요. 부산역은 경부선과 경부고속을 경유하는 모든 열차들의 시종착역입니다. 대도시에 위치한 만큼 당연히 이용객도 많은 역이고요.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등이 연계되어 있어 교통 이용이 편리한 편이지만 그만큼 주변 도로의 교통량이 많아서 자동차 이용은 조금 불편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산은 컨텐츠 때문에 자꾸 찍먹 방문만 하는데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꼭 느긋하게 놀러와서 구경하고 싶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일정을 마쳤고 깜짝 경주 방문이 남았습니다. 나 만호. 저는 어머니가 집에 계신지 확인차 전화를 했고 자연스럽게 통화를 하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게 통화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날따라 통화를 길게 하고 싶어서 통화를 하다 보니 벌써 경주에 도착을 했더라고요. 이제 저녁 먹어야지. 먹어야지. 저녁을 같이 먹을까? 어떻게 같이 먹을까? 지금 다 왔다. 아 집에 다 왔나? 아. 집에 오고 있었구나. 볶음밥 해 먹자.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키우는 구름이가 가장 먼저 반겨주더라고요. 아니 반가워. 갑자기 보니까 안 반갑나? 야, 엄마 이래가 있는데 그 카메라 들이대. 뭐 구름이랑 잠깐 놀면서 저녁을 기다렸습니다. 얘는 수컷인데 저를 왜 이리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콩국수와 볶음밥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했는데 그냥 다 먹고 싶다고 했어요. 저녁을 맛있게 먹고 구름이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용무가 있는 곳으로 태워다 드리고 저는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날 주행으로 느낀 것은 생각보다 KTX의 이용 요금이 가성비가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구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효율적인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KTX 이용이 더 좋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차역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내려서 다시 주변 교통을 이용하는 시간과 비용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다 무거운 짐을 들고 간다면 꽤 고생을 해야 하기도 하고요. 어떤 게 효율적인가는 정답이 없습니다. 결국 자동차 이용이든 KTX 이용이든 자신의 상황과 목적지에 맞게 이용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자신에게 맞는 교통수단으로 즐거운 여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요, 엄마 보고 와서 좋았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